교과서 44쪽과 47쪽에 나와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 우리 할머니는 외계인 본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경험과 깨달음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4쪽을 펼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서 할머니가 외계인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외계인은 누구였죠? 네,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시도 때도 없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됐는데 이때 쑥대밭은 매우 어지럽거나 못쓰게 된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선생님 어머니가 선생님 방을 보고 이 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 뜻도 기억을 하시고요. 쑥대밭으로 만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요 점점 지쳐갔다라고 썼죠. 여기까지 해서 글쓴이의 경험은 내가 중학교 때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수필의 구성 단계는 처음, 중간, 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처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 파란 글씨는 꼭 메모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글쓴이는 할머니가 외계인으로 변했다라고 어떤 표현을 사용했냐면 바로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죠. 원래 할머니는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다정했어요. 그런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족을 지치게 만들었죠. 그래서 글쓴이는 이렇게 집안 사람들, 가족들을 정신없게 하는 이런 존재를 어떤 새로운 대상으로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이상하고 특이한 특성을 가진 외계인의 할머니를 비유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할머니는 여기 본문에서 핑크색 음영 표시들은요 바로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나의 기억 속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바로 외계인이 되기 전, 외계인으로 변하기 전 할머니의 모습은 점잖고 다정하고 어릴 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항상 혼자였던 나를 감싸준 것은 할머니뿐이었다. 할머니 손에 컸나 봐요. 할머니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잠들기 전에 언제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참 다정한 할머니셨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간을 정리하자면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나의 기억 속 할머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글쓴이의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을 볼까요? 할머니와 내가 나누었던 어릴 적 대화들이 나와 있었죠. 여기서 글쓴이의 어릴 적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동물원의 호랑이들이 달빛 아래 춤을 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에 빠져들었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그 어릴 적 어떠냐면 호랑이를 사람에 비유한 무엇을 통해 여기에 정답은 우리가 배웠던 비유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통해 나의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의인법이죠. 호랑이들이 어떻게 춤을 추며 노래를 합니까? 바로 의인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호랑이를 사람으로 표현한 비유를 활용해서 그만큼 나는 어릴 때 순수했어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다음 문단. 언제나 내게 말하는 호랑이나 혹부리 영감에 혹을 떼가는 도깨비와 같은 외계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던 할머니가 원래는 할머니가 도깨비, 호랑이, 혹부리 영감 이런 내가 느끼기에 외계인 같은 존재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바로 외계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글쓴이는 나의 할머니는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어린 나는 그렇게 믿었다.
이렇게 갑자기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어린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글쓴이가 이렇게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나는 할머니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리해 볼까요? 나는 할머니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글쓴이의 일화를 통해서 글쓴이의 그 당시의 생각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만약에 선생님이 같이 사는 가족이 한순간에 이렇게 확 변해버리면 그 사실을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들 그럴 것 같아요. 글쓴이는 이제 중학교 졸업 무렵에 할머니가 변했어요. 이제 문단이 바뀌니까 어느덧 수험생이 되었어요. 얘들아, 예민하죠? 수험생은 바로 수능, 이제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아주 예민하고 공부가 중요한 그 시기인데, 글쓴이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경험이 있었죠? 바로 이때 외계인은 할머니가 교과서를 쭉쭉 찍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실실 웃고 있었어요. 수험생이었던 나는 주저앉아 충격받았는데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대조되죠. 나한테 생물 교과서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교과서로 목숨에 비유해서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UFO로 사라졌으면, 이때 UFO는 실제로 요양원이라는 것을 다음 대사에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나는 그대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글쎄 얼마나 충격받고 속상하고 할머니한테 또 이런 말을 하고 나왔으니까 마음이 정말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랑 집에 사는 가족이랑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화를 내고 나오면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교과서를 찢은 할머니에게 분노했던 경험, 사건을 얘기해주고 있다.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집 근처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던 내게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이 문단을 읽었을 때 엄마는 어떤 역할을 해주었죠? 나와 할머니 사이에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주었죠. 자, 엄마가 이렇게 먼저 나의 심정을 공감해주면서 화 많이 났니? 라고 하면서 어머님께서 나한테 사진 하나를 건네죠. 바로 어릴 적 내가 할머니 품에 안겨서 곤히 자던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를 겪게 된단다. 네가 그 시기를 무사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네 할머니 덕분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한테 네가 필요해. 이 말을 듣고 글쓴이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그 전까지는 할머니한테 요양원에 갔으면 좋겠어 하고 달려 나왔지만 사진 속의 할머니는 외계인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사진이라는 것은 내가 할머니에게 했던 생각과 행동을 뭐 하는 계기가 되냐? 반성하는 계기가 되죠. 미처 몰랐던 거예요. 지금 나는 수험생이고 너무 예민한 상태니까 나한테 있어서 할머니는 나의 공부를 방해하는 외계인인 건데, 사진을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말도 못할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나를 유일하게 돌봐줬던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다는 것, 그걸 알게 되고 이제 글쓴이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47쪽으로 가겠습니다. 문득 할머니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글쓴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주마등은 하얀 한지로 이렇게 둘러싼 등인데요. 안에 이렇게 말 모양을 넣어서 불이 비추면 그 전구 열에 의해서 말이 이렇게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 할 때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그래서 이제 글쓴이의 기억 속에는 할머니의 웃음, 청국장 냄새,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치매에 걸렸어도 여전히 나의 가족이고 나의 할머니였던 걸. 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불편해했던 걸까. 너무 죄송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어릴 때
나를 보살펴 주었듯이 내가 사랑으로 보살펴 드려야 한다. 자, 이러한 글쓴이의 생각에서 글쓴이의 깨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보고 이게 계기가 되죠.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반성함. 이러한 경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이제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할머니 방에 갔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말에서 글쓴이의 마음이 풀렸구나 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죠.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이 말을 들으니까 할머니의 입가에 번진 미소가 빛났고 글쓴이의 눈에 더 이상 외계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글쓴이는 이제 할머니와 있었던 경험을 아름답게 갈등을 해소하며 마무리를 합니다. 선생님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릴 적 기억 속에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지금 선생님은 할머니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슬프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다면 우리 할머니한테 사랑해요 라는 말 꼭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였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에서 메모를 하셨다면 더 이상 추가로 적을 내용은 없을 거예요. 이 부분들이 다들 적혀 있거나 현관펜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글쓴이의 경험은 어린 시절 할머니가 나를 챙겨주었고 할머니는 그 시절 나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하지만 내가 수험생이 되었을 때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나의 생물 교과서를 찢어놓고 나는 이제 갈등이 폭발하게 되지만 어릴 적 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보고 반성하게 돼서 할머니에게 안긴다. 이런 경험들이 나와 있었고요. 이러한 글쓴이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은 치매에 걸려 변해버린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했던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어릴 때 나를 보살펴 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가족인 할머니를 사랑으로 보살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글쓴이는 할머니와 관련된 경험과 깨달음의 내용을 한 편의 수필로 썼어요. 오늘 학습 목표였던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솔비중 친구들 중에서도요, 가족과 관련된 경험과 깨달은 내용을 시로 잘 표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시를 통해 감상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읽은 송기의 글을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글로 완성했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각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을 실제로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학습지 전개 3쪽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